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주말에 좀 여유가 돼서 차트를 돌려보다 보니까 코스닥 위주로만 지금 계속 뭐 현물 매매에만 조금 집중해서 코스피는 아예 배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차트를 봤는데 좀 핫한 이슈 자체가 있더라고요. 코스피 이번 하락이 사실 굉장히 심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인버스가 굉장히 좀 상상 초월할 정도의 수익을 차트상으로 길게 봐도 단기간에 100%가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 굉장히 뭐 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자체가.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쉬면서 인버스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매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만 매매해가지고 또 수익 낼 수 없죠. 같이 이 차트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면서 조금 감을 잡으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으니 필요하시면은 뭐 댓글에 궁금한 점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스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이제 뭐 많이 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진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먼저 봐야지 되는데, 차트를 보니까 뭐 바닥을 찍고 사실 뭐 코스닥을 봤을 때도 똑같았지만 쉼 없이 올라오는데, 코스피를 보니까 코스피 자체의 상승이 굉장히 조금 더 많이 어마어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만 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뭐 거의 코스피는 뭐 당연히 뭐 코스닥이 따라가는 거니까 올랐겠거니 하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떻게 뭐 지수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실 이번 매매 꽃은 종가 매매를 잘해서 들고 넘어가는 사람 분들은 뭐 갭에서 이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인버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곧 인버스를 매매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같이 볼까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거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를 봤더니 차트 자체가 이 코스닥에서는 저항이랑 개념이 조금 가까웠는데 요거는 조금 먼 자리에서 이제 60일선에 만나죠. 만나는데 이 자리가 가격대로 보면은 어느 자리인가 봤더니 누구나 저항, 심리적인 숫자 저항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한 번은 부닥쳐주고 거기서 흐름을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인버스 차트에서도 요 차트로만 보면은 요런 바닥 구간에 다시 더 왔는데, 이 인버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뚫고 만약에 내려갈 수준 정도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은 코스피는 날아가야 돼요. 왜?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구간, 지금 바닥이 요런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인버스도 역으로 끝없이 내리려고 하면은 코스피가 끝없이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차트로 이렇게 올라야 되라고 하고 이 갭 구간을 나타냈지만, 이렇게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차트 자체가 실제로도 전에도 구간이 이렇게 두 번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뭐 경제 자체라는 것만 봐도 좋지 않은데 다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 구간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는 예상 매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상은 하지만 대응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코스피하고 인버스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현물을 보기 때문에 현물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뭐 계속 보더라도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한다라고 계속 이런 차트상에서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볼게요. 그냥 굉장히 쉽게 제가 매매를 한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를 먼저 띄워놨는데 MPD라는 종목이에요. MPD를 정확히 4월 1일자부터 매매를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고 팔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샀습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자체가 한 번에 100% 사고 100% 팔고 100% 사고 100% 팔고 이런 매매법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비중 조절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중 조절인데 중요한 거는 추세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추세 매매 누구나 많이 접하고 추세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 자, 어떻게 사고팔고를 반복을 많이 하는데 내가 바닥에서 눌러 사고 수익이 나면 팔고 또 사고 팔고 그 비중이라는 거 갖다가 내가 원칙을 세워서 계속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추세라고 생각하는 그 추세 시점부터 진행이 되고 추세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고가권에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샀어요. 그리고 당연히 홀딩이죠. 왜? 최고가를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매매를, 아니 밑에서 한번 샀으면은 들고 가지 왜 이렇게 사고 팔고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심리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이죠. 자, 항상 종목을 오래 들고 있기가 어려워요. 왜? 차트를 보다 보면은 항상 내일 더 강하게 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수익을 당장 내가 10%를 먹고 있지만 20%를 갈 것 같은 종목이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갖다가 올인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 종목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쪽에서 계속 매매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상 지겹죠. 종목을 장투가 아니고 스윙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파도를 타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매매 자체가 지겹지 않게. 왜? 주식을 아예 묻어놓고 안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추세가 끝나지 않으면은 계속 그 물량을 보유하고 내가 살 시점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바닥이구나, 잘 지지가 되는구나를 보고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다라는 게 이 흐름이 딱 오를 때 중요한 거는 보세요. 오를 때 샀어요.
사지 않았죠. 근데 또 샀어요. 왜? 잘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첫 시작이죠. 잘 들고 있으면은 매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고 팔고 아 비추세 추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다. 그리고 다시 추세가 시작될 것 같은 구간이다. 이런 흐름이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고 오래 본 종목일수록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는 굉장히 사실 많이 오른 구간이에요. 3,200원 정도 선에서부터 진행을 했는데 5,000원대 선, 4,000원대 선 많이 올랐죠. 10% 이상 오른데도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차트 자체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캔들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흐름이 자 여기서 딱 깠는데 이렇게까지가 비추세 구간이죠. 추세가 없으니까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자 다시 추세가 나오니까 매매를 시작하는 거. 오늘 내일 들고 있으니까 수익은 시장이 내주는 거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시장이 내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 낼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딜레마에 빠지죠. 차트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현물 매매를 할 정도로 괜찮다라고 느끼고 바로 금요일까지도 매매를 하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크게 떠서 움직이는데 과연 인버스를 준비하는 게 맞나? 자, 포인트는 항상 오르거나 항상 내리지 않는다. 자, 계속 무한대로 갈 것 같지만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저항이 있고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지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분할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릴 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숫자라는 게 굉장히 막상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950이라는 숫자하고 2000이라는 숫자가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해서 다시 급하게 꼬꾸라져 내린다라고 확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오르고 저항이라 그러면은 다시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버스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자, 지금도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인버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아, 손절을 결국에 해야 되나?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하지만 손절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사는 자리 이것도 이제 금액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은 가격대상으로 요런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거꾸로죠. 여기서는 음봉이 나와야 되고 양봉이 나와야 되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 쳐서 오르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나는 무조건 내일 오를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실 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되겠다. 상승 종목을 더 이상 사기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인버스 같은 걸 갖다가 준비해서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내가 매매를 갖다가 급소를 잘 찌르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비중을 갖다가 내가 볼 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매매가 지루하지 않게 중요한 거는 역으로 누구나 다 이제 투매가 나오고 손절이 나오겠다 싶은 구간부터 내가 역으로 개인들이 죽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즐겁게 사는 거죠. 철저하게 거꾸로 더 갈 거야? 사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하면은 수익을 다시 내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시장 충격파가 있을 구간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인버스를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추가로 구간이 나오면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